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봅시다. 다음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치아 형태와 특징을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풀을 먹는 동물이고요.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죠. 먹는 음식에 따라서 치아 형태가 다르다라는 게 이 제시문의 결론이에요. 먹이에 맞춰서 치아의 형태를 변화시킨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적응과 진화의 예시입니다. 자, 그럼 밑에 1, 2, 3, 4, 5번 지문을 읽으면서 적응과 진화의 예시에 해당하는 건 또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번호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같이 공부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아메바는 이분법으로 증식한다. 이분법으로 자손을 낳는다 라는 뜻이죠. 증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운동을 하면 근육의 세포 호흡이 증가한대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포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운동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세포호흡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변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양분을 합성한다.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광합성이 나와 있습니다. 광합성은 물질 대사의 예시죠. 4번,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더니 빠르게 손을 뗐대요.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5번 볼게요. 사막 여우는 북극 여우보다 귀가 크고 몸집이 작더라. 이랬던 이유는 사막 여우가 살고 있는 환경이 덥기 때문에 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산하기 위해서이죠.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몸의 구조를 변화시킨 예시예요. 적응과 진화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답이 5번이 되겠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갈라파고스 땅 거북의 등딱지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어요. 기억 부분 볼게요. 이 갈라파고스 땅 거북은 서식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의 등딱지를 갖게 되었대요. 환경에 맞추어서 몸의 구조를 변화시킨 예시죠. 적응과 진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적응과 진화의 예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미모사의 잎은 건드리면 접힌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발생과 생장이고요. 3번, 집신벌레는 이분법으로 번식, 증식한다, 생식입니다. 4번,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 물질을 분해한다. 물질 대사예요. 화학 반응이죠.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건조한 환경에 살기 적합하다. 환경에 맞춰서 구조를 변화시킨 예시입니다. 적응과 진화이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장수풍뎅이의 알이 성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발생과 생장을 나타내고 있죠. 1번 볼게요. 개구리의 수정란은 올챙이를 거쳐 성체가 된다. 발생과 생장의 예시 맞네요. 답 1번이고요. 2번 볼게요. 어머니가 정록 생명이면 아들도 정록 생명이다.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유전에 대한 예시입니다. 3번 소나무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양분을 합성한다. 광합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물질 대사입니다. 플라나리아는 빛을 받으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빛이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면 살충제 저항성 모기의 비율이 증가한다. 살충제라는 환경에 적응한 애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계속 남기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살충제 저항성 모기의 비율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살충제 환경에 적응한 애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예시이기 때문에 적응과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나의 예를 나타낸 거고, 가와나는 적응과 물질 대사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가를 먼저 보면 강낭콩이 발화할 때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열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물질 분해 내용이 나와 있네요. 물질 대사죠. 화학 반응이죠. 나를 볼게요. 하마는 콧구멍이 코 윗부분에 있어서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 물에 사는 환경에 맞게끔 구조를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적응과 진화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적응과 물질 대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으므로 나는 적응이라고만 쓰시면 되겠네요. 1번 가는 물질 대사이다. 맞습니다. 2번 A와 B는 모두 세포로 구성된다. 강낭콩과 하마는 모두 생물입니다. 강낭콩은 식물, 하마는 동물이죠. 다세포 생물이고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이 가시 형태의 잎을 갖는 것은 적응과 진화의 예시이죠. 따라서 맞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표는 생물의 특성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물질 대사, 발생과 생장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가를 보면 개구리 알은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된다. 발생과 생장이네요. 나 볼게요.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광합성에 대한 얘기죠. 물질 대사입니다. 1번 볼게요. 가는 발생과 생장이다. 맞고요. 2번 A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A는 물질 대사의 예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맞고요. 3번 가랑이벌레의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해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는데요.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죠. 적응과 진화입니다. 따라서 기억에 대한 예시가 해당할 수 있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도마뱀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어요. 이 도마뱀은 나뭇잎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포식자에게 발견되기 어렵대요. 그래서 나무가 많은 환경에 살기 적합하대요. 자, 비슷한 외형을 가짐으로써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 환경에 맞게 자신의 몸의 구조를 변화시킨 결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적응과 진화의 예시를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발생과 생장이죠. 2번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 증식, 생식한다. 생식의 예이고요. 3번 소나무는 빛을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광합성이죠. 물질 대사입니다. 4번 핀치새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르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죠. 갈라파고스 군도. 여러 섬에 사는 핀치새들은 서로 모양이 다른데, 부리 모양이 다른데 그 이유가 그 환경에 존재하는 먹이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 먹이를 잘 먹는 애들이 살아남아서 다양한 부리를 가지게 된 거죠. 먹이를 잘 먹기 위해 그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적응과 진화이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볼게요. 정록생명인 어머니에게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유전에 대한 예시이죠. 자, 마지막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자료인데 기억과 니은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을 찾아보래요. 기억 볼게요. 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했대요.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 그 항생제에 적응한 애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자손을 남겼다라는 얘기예요. 적응과 진화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니은 볼게요. 항생제를 분해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단백질 합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물질 대사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